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하락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강의 때 라이브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떨어질 때 정확하게 알고서 시장을 맞이하면 좀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거예요. 미국의 현재 고용지표라든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난 것 같은데 그건 9월달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악관 셧다운이 나왔죠. 정부 셧다운이 나왔죠. 그래서 지표를 만들어낼 공무원이 없어서 금리 인하 전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그 지표들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 물가지수, CPI, PPI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그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밀렸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크게 물론 지금 시장이 빠졌지만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리 내렸고요. 만약에 지표가 좋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내년에 금리를 안 내릴 거냐?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파월 연준 의장은 5월달에 교체가 되고 지금 뭐 케빈 워시가 될 것이냐 케빈 해시시 될 것이냐 뭐 왈가하부 말은 많은데 두 분 다 왕둘기예요. 왕비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래 언급을 세게 하지만 지금 1%대의 금리로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시장이 이틀 연속 좀 빠질 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어제보다 더 빠졌어요. 사실은 어제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펀더멘탈 이슈가 있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버텨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고 생존 문제로 인식해라. 원래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항상 탈모 가지고 정책을 많이 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현대약품, JW 중에 그 다음에 TS 트릴리온, 예, 그 다음에 위더스제약, 그 다음 프롬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탈모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물론 어저께는 정부 정책에 반하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주항공을 제가 좋게 얘기를 했는데 탈모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파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분봉 차트 보면서 오늘 뭐 빠르게 대응 이런 건 되는데 종목들이 너무 테마가 짙습니다. 멘토님 어저께는 정부 정책 따라가라며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걸 고지고대로 들으시지 마시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전쟁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근데 탈모는 좀 약하다. 탈모는 좀 약하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경각심을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탈모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냥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슈가 항상 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어저께 주춤했었던 동양고속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존 주도주에서 수익을 내고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에서 수익을 내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아마 본인 혼자서 매수 매도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는 우리가 이렇게 감을 딸 때도 까치밥을 남겨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따라 붙으시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그냥 제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런 거 아직은 자신 없습니다. 예,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거 종목을 드려서 괜히 물리는 거 너무 마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하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건 따라 붙으시면 안 된다. 제가 높아심이 한번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사실은 시장이 좋진 않았는데 한 가지 찝찝했던 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조가 넘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한 게 약간은 좀 찝찝했어요. 제가 레벨업을 녹화하고 나가서 수급을 봤을 때. 근데 오늘은 외국인은 오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기관은 한 11시 넘어서 계속 이제 지수를 지켜주다가 외인과 같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진행했지만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아 제끼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남아낼 재간이 없었다. 네. 참 민망하네요. 어저께 제가 산타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빠지고 나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참 예측하기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뷰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을 것이고요. 연말 산타랠리는 저는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이틀 빠진 거로 따져서 뭐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다. 예. 뭐 코스피가 4천이 오늘 만약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건데, 이게 사실은 청소년들 이제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쇼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어디서? 호주에서. 16세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뉴스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호주가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 호주가 꽤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호주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덴마크랑 스웨덴 쪽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꽤 파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떨어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안 좋을까요? 예, 좀 안 좋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털고 나가면은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아직도 네이버랑 카카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의 자원들을 위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법으로 어떻게 제한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주 사례에서부터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잘 넘어온다면 우리의 미래 사회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까.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좀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의 악재라고 확신을 지어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겐 필요한 재료다.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제분들이 계신 분들은 요거 이제 SNS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되시고 이렇게 걱정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주 그리고 덴마크에선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강세업종 시장이 별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세업종을 보자면 탈모 치료는 뺄게요. 탈모는 이제 하도 늘 게 없어서 제가 넣어놨고 탈모는 빼고 화장품하고 엔터 올라오죠.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매수를 붙여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나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하는 분들은 제가 빨간색을 보라 해서 무조건 파란색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강세 업종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 좋아요 했는데 로봇이 지금 어제와 오늘 이틀 빠졌거든요. 이걸 못 버티세요. 실질적으로 막 시장에서 깨져보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버티시기 때문에 약세 업종에서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전력기기, 뭐 화장품, 엔터는 제가 뭐 어저께도 강조를 드렸고,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실천이 된다면 엔터주에서 대장주는 무조건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 화장품 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과 엔터 아무도 관심 없는데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조정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화장품의 수출액이 늘었다라는 소식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에서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화장품 섹터는 분명히 위쪽으로 튈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특정 종목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치만 화장품 테마를 볼 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무조건 사셔야 된다. 국내 시장에서 강한 업종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네, 조금 강하게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탑10 안에 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무조건 사셔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엔터는 뭐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강세업종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먹거리 약세업종에서 좀 골라봐야 됩니다. 2차전지가 오늘 빠졌는데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밀렸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이거고요. 미국 지표 발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 2차전지였어요. 유럽이 원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엔진, 가솔린 차를 100% 통제하고 없애겠다. 우리는 무조건 전기차로 100% 가겠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흘러나오는 말이 유럽에서 조금 연기해야 될 것 같다. 35년은 너무 빠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포스코표, 챔, LG엔솔, SDI, LNF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그럼 뭘까요? 기회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거나 자리 잡혀있는 데서 잡으시면 되고, 자동차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계속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표현 많이 하죠. 피지컬 AI가 붙었는데 올라간 것만큼 제자리로 다 돌아왔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HL만도, 현대오토에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은 아까 SNS 이제 법적 제한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것도 좀 조정 나오는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로봇 오늘은 이제 로봇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로봇이 안 좋고 로봇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찰실현 같아요. 시장이 어저께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으니까 연말까지 좀 안 좋겠는데 요 정도 수익 본 것만이라도 좀 팔고 나오자 라는 성향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오늘 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우리가 싸게 되기만을 기다렸던 업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세 업종에서 여러분들 꼭 아이디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랩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좋아요 따봉 요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